자, 보자.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작. 1644년에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고, 이자상은 청나라와 명나라 부와 오삼계에게 망했죠. 그러면 요때 조선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야, 명나라에 복수하자. 병자호란에 복수를 하자. 무슨 뻘? 북벌이 나오고 바로 조선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미 중국은 오랑캐 땅이 됐다.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따라해볼게요. 우리 조선이, 명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조선이 계승했기 때문에 조선이 중한,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다. 10번 조선 중화주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일까? 그 전까지는 봐봐. 중국 명나라가 황제이고, 봐봐. 명나라가 우리의 황제이고 우리의 스승이었잖아. 근데 명나라가 망하고 요 땅이 오랑캐가 차지했잖아. 그러면 이제 문화가 파괴된 거야. 대신에 명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야? 우리 조선이죠. 그러면 청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를 이겼지만 얘네는 저스트 오랑캐야. 그러면은 누가 명나라 계승했어? 우리가 계승했지.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중심은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조선이라 이거야. 이거 5번. 조선 중화주의야.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좀 하나 슬픈 얘기 해줄게요. 자, 명나라가 있었을 때 조선 양반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산이나 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명나라 화가가 명나라 산을 그리면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예술이었어. 왜냐? 명나라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조선 중화주의가 되면서 중국이 더러워졌으니까 중국 그림을 안 그리고, 니네 혹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진경산수화가 뭐냐? 이제 중국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진짜 경치를 부리잖아.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야? 조선 중화주의야. 왜냐? 이제 중국은 오염됐어. 후쿠시마가 된 거야. 오랑캐 때문에 후쿠시마가 됐기 때문에 거기 안 그려. 대신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상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옛날 3년 전에 요 내용이 한번 동아시아 EBS 특강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준 거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물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중화주의가 되면서 북벌이랑 같이 맞물린 거죠. 왜? 우리가 중하니까 오랑캐를 토벌해야 되잖아. 자, 잠깐 또 하나. 봐봐. 내가 갑자기 얘네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봐. 이상한 놈이죠. 내가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을 제사 지내봐. 미친놈이죠. 제사는 건 뭐야? 내 조상에게 지내는 거잖아. 자, 봐봐. 이게 1704년에 병자호란 끝나고 한 60년 있다가 숙종 때 따라해볼게요. 궁궐에다가 대보단이라는 제사 지내는 관청을 세워요. 여기서 누구를 제사 지내느냐? 명나라 황제 중에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만역제 신종이랑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승정제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대보단이야.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명나라 제사는 원래 누가 지내야 돼? 명나라 황제가 지내야 되는데 명나라 망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조선 중화주의라 우리가 명나라 계승한 거지. 그래서 그 의미로 숙종 때 야! 청나라는 오랑캐가 됐고 명나라는 망했으니까 우리가 계승했으니까 우리가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주자 해서 1704년에 대보단이 만들어지고, 또 양반들은 뭐를 만드느냐? 같은 연도에 지방에는 만동묘, 무슨 묘? 만동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도 명나라 황제들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 조선 후기 병자호란 끝나고 갑자기 조선에서 10번 대보단 만동묘는 뭐야?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뭐야? 조선 중화주의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간혹가다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모의고사나 EBS 특강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외우자. 병자호란 명나라 망하고 나자마자 조선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명나라 복수하자. 병자호란 복수하자. 북벌. 그리고 명나라 망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무슨 중심이? 조선 중화주의. 그걸로 무슨 산수화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중하니까 우리 상가 그림을 그리자. 그 다음에 명나라 우리가 겠으니까 제사 지내주자. 그래서
대보단 만동묘. 뭐라고요? 대보단 만동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해보자. 자, 임진 정유재란 끝나고 조선에 나온 게 뭐냐? 명나라야말로 우리를 다시 구해준 무슨 지은이다? 제조 지은이다. 그런데 누구 망해요? 병자호란과 명나라 망하자마자 나온 건 물론 제조 지은의 연결선상에 있지만 이때는 명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명나라다. 무슨 주의? 중화주의인데 조선 무슨 주의가 나와요? 중화주의가 나오면서 제사 지내주죠. 대보낫이 나오고 만동묘라는 게 나와가지고 명나라 황제들 뭐 설사야 제사야 제사 지내주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제조지은의 하나긴 한데 엄격히 구분하면 임난 끝나고 나선 제조지은 병자호란과 명나라 망하고 나서는 무슨 주의? 조선 중화주의 플러스 하나 더 명나라의 복수를 하자. 땡벌이야 북벌이야. 북벌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딱 간략히 시켜놓으면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하나 너무 쉬운 거 지난주에 했던 거야. 정묘호란은 놀라지 마세요. 다 아는 거야. 후금이야 후금. 그런데 후금이 나라 이름 바꿨죠. 청으로 바꾸고 쳐들어온 건 무슨 호란이야? 병자호란이야. 둘 다 홍타이지가 맞죠. 근데 후금 때는 홍타이지가 왕이었고 병자호란 때는 청이니까 뭐야? 황제가 돼 쳐들어온 거잖아. 이 두 가지 가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가끔 학생들이 헷갈리면 틀 때가 있어요. 알았죠? 왜 잘 들어 수업을? 심심하구나. 심심하면 수업 들어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요거 외워놔. 대보단. 대보단 무슨 묘? 만동묘. 무슨 묘? 만동묘. 됐고. 쭉 나간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한 거 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재밌는 거 해볼게요. 거짓말이에요. 자, 조선이 명나라에 있을 때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낸 사신을 따라해볼게요. 조천사라 불러요. 무슨 사? 조천사. 그러면 명나라는 조선에다가 그래 잘 왔다 해가지고 명나라가 보낸 사신을 칙사라 부릅니다. 칙사. 그런데 이제 명나라 망하고 조선이 어디로 보내야 돼? 청나라에다가 이제 조선이 이렇게 사신 보내야 되겠죠. 근데 청나라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조천사라 대신에 이름을 바꿔요. 무슨 사? 연행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조천사를 아마 조정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 뭐냐. 조정이니까 좀 높은 뜻이 있는데 연행사는 뭐냐. 청나라 수도도 역시 베이징인데 이 베이징을 옛날 춘추시대 때 연나라 수도기 때문에 영경이라 불러. 그래서 그냥 영경에 행차한다. 그 여기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명나라를 좀 높이는 뜻이 있어. 조정에 보내는 건데 천자에게 보내는 건데 여기는 그냥 청나라가 얄미우니까 연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조선이 청나라에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연행사고 청나라가 조선에 보내는 사신도 역시 무슨 사라 불러요? 칙사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몇 년부터? 1637년 병자호란 때 우리가 지죠.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이제 무슨 천사는 끝난 거야. 조천사는 안 보내고 무슨 사를 보내는 거야? 연행사. 영어로 어레스트사. 알았죠? 됐고요. 자, 너도 영어 좀 하는구나.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체포당한 적 있니?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조선과 무슨 막부예요? 에도 막부가 처음에는 따라해볼게요. 회답 겸 무슨 사를 보내요? 세완사를 보냈다가 나중에 국교가 수교되면서 SK 내지는 LG 무슨 사를 보내요? 통신사를 우리가 일본에 보내서 문물 교류를 하고 있죠. 주로 언제 보내? 쇼군이 바뀔 때마다 보내. 그래서 언제까지 보내느냐? 1600 뭐 한 언제로 할까? 9년이라고 치면 1811년 약 몇 년간 200년간 일본의 무슨 군? 김군이야 쇼군이야? 쇼군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축하사절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의 문물이 일본에 전파되고 무슨 교류가 되는 거야? 문물 교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선에서 에도 막부로 보내는 거 맨 처음에 회답 겸 세안사 했다가 나중에 SK, LG 통신사가 됐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 해보자. 1764년 영조 때 조선의 통치사 중에 조엄이란 분이
에도 갔다 오다가 잠시 쓰시마에 들렸는데 여기서 엄청난 걸 발견해요. 바로 여러분이 겨울에 즐겨 먹는 무슨 맛? 고구마를 본 거야. 여러분, 고구마 좋은 점, 열나 맛있죠? 그리고 고구마는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무럭무럭 자라죠. 그래서 그 흉년이 되면 볼이나 그런 건 다 말라 죽어도 무슨 맛은 살아있어요? 고구마는 살아있죠. 이걸 해서 봐봐. 이 고구마는 구해준다. 황폐한 흉년에 쌀이나 보리는 다 굶어 죽어도 고구마는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외울게. 이거 작년, 올해 나왔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EBS 특강에 살짝 쓴 거 있거든요. EBS 특강 올해도 나왔어. 외울게. 통신사 중에 영조 때 1764년 조엄이라는 사람이 통신사로 에도 맞고 갔다 오다가 쓰시마에 들려서 무슨 말을 가져왔다? 고구마. 그러면 1764년이니까 몇 세기 후반이야?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영조 때 고구마. 그러면 복습. 지울게 이제. 우리 맛있는 거 한번 해보자. 맛있는 거.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감자, 뭐, 옥수수, 뭐, 무슨 말, 고구마. 다 무슨 작물이야? 구황작물이죠. 얘네들은 중국이 언제 들어오느냐? 따라해볼게요.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자, 옥수수, 고구마 먹으니까 쌀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죠. 그래서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던 거야. 그러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중국에 들어온 건 언제? 명청 때. 그럼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자. 그러면 다시 조선은 고추와 담배가 먼저 들어왔죠. 무슨 애란 중에?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그래서 고추와 담배가 들어온 건 언제야? 임진왜란 전후. 그러면 조선에서 고구마가 들어온 건 언제야? 1764년 영조 때 통신사 조엄이 쓰시마한테. 그런데 요것밖에 안 나오는데 더 해줄게요. 그러면 조선에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 알죠? 감자. 이거 안 나와.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조선에 감자가 들어온 거는 1800년대야. 몇 년대? 1800년대. 19세기야. 그래서 알아만 두시는데 감자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대신에 요건 알아둬야 돼.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중국에 들어간 건 무슨 때? 명청 때. 고추와 담배가 들어온 건 임난 전후. 그 다음에 조선에 고구마가 들어온 건 1764년 누구? 영조 때 조엄이 다시마야 쓰시마야? 쓰시마에서. 감자가 들어온 건 언제야? 1800년대. 몇 년대? 1800년대. 자, 이제 지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외워지지? 그래서 EBS 특강을 자세히 본 사람은 요거 본 적 있지, 올해. 내 특강도 봐야 돼. 내 수업만 들으면 안 돼요. 특강도 계속 봐야 돼. 왜 이래, 오늘? 집중하고 있어. 원래 벽을 봤잖아. 특이하네. 확실히 그 옷이 이상했나 보다. 게스. 그 게스랑 얘가 원래 모피를 가지고 오거든. 아버님이 모피에서 더 많이 버셨어, 옛날에. 모피지 안 들고. 응? 왜? 질렸어, 모피? 더우니까 안 들고 오는 거지. 뭐 들고 오게? 새로 사게? 산다는 표현은 그렇고 사냥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사냥, 총알만 있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쭉 나가볼게요. 자,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해줄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해보자. 1600 해볼게. 자, 보자. 이제 오늘 딱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나라? 청나라. 요렇게 몇 번? 3번이 있죠. 5, 3개, 상씨 가문, 그렇죠? 경씨 가문, 기억나죠? 자, 그런데 우리 해보자. 맨 처음에 우리 무슨 아치 배웠어요? 누르아치. 한번 해볼게. 후금 건국, 사르흐 전투, 영원성에서 전사. 끝이죠? 그 다음에 무슨 타이지 배웠어요? 홍타이지 배웠죠? 크게 두 가지죠. 무슨 호란? 정묘호란. 무슨 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1643년에 홀가닥 죽어요. 홍타이지 다음에 무슨 제? 순치제. 순치제 때 바로 무슨 성의 난?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고 5~3개랑 손잡아서 이렇게 중국에 쳐들어온 게 누구야? 순치제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되죠? 순치제가 갑자기 죽어.
갑자기 죽어서 그의 아들 이희제가 아니에요. 강희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10살쯤에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요. 따라해볼게요. 1661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1722년까지 황제를 해. 대략 몇 년? 60년. 거의 70까지 살았거든. 60년간 황제야. 60년간 황제를 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외우지 마세요. 천고일제라 불러요. 뭐냐?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 중국사 5000년 통틀어서 넘버 3등 안에 드는 사람이야. 세종대왕 플러스 뭐 광개토대왕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이제? 강희제. 그런데 강희제가 봤는데 강희제가 황제가 됐을 때 여러분 명나라 망한 다음에 명나라가 도망쳐가지고 외우지 마요. 요 아래쪽에다가 남성처럼 남명을 만들었다가 오삼계랑 막 청나라 공적을 받아가지고 남명의 황제가 도망치다가 죽는데 그때 그 사람 부하 중에 하나가 정성스러운 벌 무슨 공?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야 우리 명나라 내가 죽고 망하지만 너 성씨는 틀리지만 너에게 명나라 계승권을 줄 테니까 네가 명나라를 부활하라고 울면서 죽어. 그래서 이 정성공이 감동받아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강희제랑 언제 싸우느냐 1661년 정성스러운 공 정성공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랑 싸우는데 아래에서는 3번이 치고 위에서는 청나라가 져서 미안하지만 정성공이 져요. 져서 어떻게 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렇게 아래 큰 섬이 있어요. 타이완, 대만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요 타이완 대만을 누가 먹고 있었느냐 따라해볼게요. 무슨 란드?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요 정성공이 청나라랑 싸우다가 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바로 요 지금의 어디야 타이완으로 가서 네덜란드를 개박살 낸 다음에 요 타이완 대만에다가 요 사람이 정씨 왕조를 세우는 게 1662년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요 정성공은 목적이 뭐야? 나는 반대한다. 청나라를 없애고 다시 복구하겠다. 무슨 나라를? 명나라를. 그래서 요 정성공은 굉장히 충신이죠. 왜? 끝까지 싸우겠다. 반청, 복구시키겠다. 다시 무슨 나라를? 명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희제랑 싸우다가 어디로 갔다? 대만으로 도망갔는데 청나라와 3번이 못 이겨. 왜냐? 이 정성공이요. 따라해볼게요. 굉장히 무슨 군이 셌대? 해군이 세고 무기가 완전히 서양식 무기여가지고 대만을 못 먹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장기는 얘기해줄까? 볼게요. 자, 봐봐. 대만 가본 사람. 오, 어땠어? 더웠어요? 대만에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 졸렸죠, 지금? 그거 오늘 잘 잡보다. 니네 대만도 일본에게 점령당했잖아. 수십 년간. 우리도 일본에게 점령당했죠. 근데 우리는 대놓고 나 일본 사랑해 그런 말 안 하지. 약간 우리는 좀 반일 감정이 있잖아. 근데 대만은 일본을 엄청 좋아해. 왜 그래? 일본을 정말 좋아한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재밌는 얘기야. 정성공의 아버지가 정지룡이라는 해적이야. 그래서 중국 해적인데 일본 해적이랑 친했나 봐. 그래서 명나라 해적인데 일본 가서 살기도 했나 봐. 근데 정지룡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사무라이랑 친해다가 그 딸과 결혼해서 난 게 누구야? 정성공이야. 그 정성공은 엄마가 일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10년간 키우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정성공이 엄마가 하도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해적하다 죽은 줄 알고 재혼을 한 거야. 재혼하고 애를 낳는데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그 아내랑 못 사니까 정성공을 데리고 정기룡이 와가지고 가리키는데 아빠는 좀 양아치 해적인데 아들은 잘 가리키고 싶어서 무술도 가리키지만 큰 실수를 해요. 무슨 학을 가리켜요? 성냥을 열나 가리켜. 그래서 아버지는 양아치인데 이 정성공은 싸움도 잘하는데 머릿속에 완전히 유학자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청나라에 붙었거든. 청나라에 붙었는데 아들은 군사 이끌고 막 명나라랑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청나라가 정성공을 협박해. 야, 정성공, 너 항복하지 않으면 니네 아버지 죽였다 했더니 정성공이 울면서 어쩔 수 없다.
아버지와 점은 사사로운 거, 왕조는 중요한 거, 아버지 사형당해요.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성공이 대만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정성공을 존경하는 게, 네덜란드가 와가지고 착취하고 있는데, 정성공이 대만을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인데 딱 봤더니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대만은 원래 중국 게 아니야. 민족이 틀려. 근데 저 때 이후로 중국 애들이 건너와서 매일마다 괴롭히고 때렸는데 대만인들이 보기에 가장 그래도 제일 대우가 좋았던 게 일제시대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대만 정치가들은 대놓고 일본을 찬양하는 놈들이 있어. 왜? 야! 뭐 정성공,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심지어 장제스 와가지고 우리 학살했는데 그나마 대학 세워주고 철도 놔준 건 일본이다! 해가지고 텔레비 나와서 완전히 일본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도 있어. 우리 같으면 돌 맞죠, 여러분? 그거 시발점.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바로 무슨 공? 정성공. 뭔지 아시겠죠? 나 졸리고, 지금 막 농담을 해도, 언니야, 이거 쉽네. 너 언니가 확실히 좀 이렇게,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다른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봐봐. 이게 산에 뛰어다니니까 막. 애기 100m 몇 초에 주파예요? 금방 주파나 봐. 너 운동 뭐해, 언니? 평상시? 안 해? 애기는? 운동? 뭐 하고 싶어? 요가, 필라테스, 뭐. 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테니스 유행하던데? 테니스 쳐본 사람? 재밌니? 테니스 재밌니? 어떤 게 좀 쾌감이 느껴? 탁구 쳐본 사람? 야, 테니스가 재밌어, 탁구가 재밌어? 왜? 탁구가 더 재밌지 않니? 잔잔하고? 그런 거는 테니스는 난 무릎 나갈까봐. 힘들 것 같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나는. 심장이 약해서. 제일 재밌는 운동이 뭘까? 편한 운동? 아니, 손가락 운동이 있어, 이렇게. 넷플릭스 고르기. 넷플릭스 너무 영화가 많아가지고, 1시간 고르다가 잠들어. 텔레비전 켜져 있고, 아침에 깨면 막 아내가 막 뭐라 그러고 막, 절약하라고. 넌 누구야? 그러지.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딱 5분 동안만 예습 겸 복습해 볼게요. 자, 해보자. 자, 천천히. 모르면 손 들고 나가요. 1661년. 청나라의 새로운 황제. 청나라에서, 아니지. 중국사 통틀어서 넘버 3 안에 드는 강희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강희제 때 무슨 공이? 정성공이 청나라와 싸우다가 패해서 1661년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대만으로 도망가서 사실상 무슨 왕조를 세웠어요? 정시 왕조를 세웠죠. 그런데 봐봐. 지도 그려보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요게 대만이야. 대만이면 청나라가 보기에 여기 사는 중국 사람, 명나라 옛날 사람들이 대만 넘어가면 더 대만이 커지겠죠. 그래서 강희제 때 1661년에 자, 바다로 나가는 거를 금한다랑 똑같은 따라해보자. 천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같은 말이야. 해금령. 해금령이 뭐야? 민간인들은 바다에 못 나간다. 그래서 바다로 민간인이 나가는 걸 금한다. 해금령이랑 똑같은 청계령을 요 세 성에다가 내립니다. 뭐 푸젠성, 무슨 성에서 여러분, 요 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661년 강희제 청나라는 정성공 때문에 10번 무슨 령을 내렸다? 해금령. 같은 말로 무슨 령? 청계령이죠. 그럼 복습. 명나라는 언제 내려요? 거의 명나라 세워지자마자 무슨 령을 내렸어? 해금령을 내렸죠. 명나라 언제 세워져요? 1368년인데 오랜만에 복습해볼게. 오랜만에 일본에 가마쿠라 막부가 망하고 1336년 무슨 마치 막부가 생겼어? 무로마치 막부가 생기자마자 원래 천황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조 세웠죠. 그러니까 무로마치가 어떻게 해요? 서수합이 북조 세워서 60년간 북조에 있는 무로마치 막부랑 진짜 천황이 남조랑 싸웠죠. 언제까지 싸웠어요? 1392년 60년간 일본은 남북조 시대였죠. 그러면 매일마다 여기 북조랑 남조랑 싸우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사무라이들이 알바하느라고
고려 쳐들어오고 명나라 쳐들어오니까 요것 때문에 명나라는 거의 나라 세우자마자 무슨령을 내렸어? 해금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해금령 내린 거는 민간인 못 가게 하는 거지 조공무역은 계속 했죠. 그러면 해금령 때문에 민간인이 돈 못 버니까 자꾸 무슨 무역이 벌어져요? 밀무역이 벌어지고 남해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명나라가 1570년쯤에 뭐를 해제해요? 해금령을 철회하고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 갈 수 있게 봐주잖아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랬을 때 완전히 마탱이 가는 게 무슨 큐? 류큐. 무슨 큐? 류큐. 게다가 누구까지 등장해요? 포르투갈, 스페인 등장해서 류큐가 마탱이 갔다가 언제 망해요? 사실상 1609년에 사스마한테 사실상 망하면서 사스마의 부하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래서 청계령 내려지고 있는데 해볼게요. 자, 해보자. 강희제가 20살이 됐어. 근데 강희제가 봤더니 자기 부하 대단수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있느냐? 오삼계에게 뇌물을 받는 거야. 봐봐. 내가 황제인데 니네가 내 부하인데 나한테는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오삼계한테 50억, 얘는 100억, 얘는 200억 뇌물을 받는 거야. 어느 날 오삼계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강희제가 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몸으로 막는 거야. 전하, 오삼계는 건들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강희제가 깨달은 거야. 야, 큰일 났다. 특히 오삼계 같은 애를 없애지 않고서는 청나라가 위험하다. 게다가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 다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강희제가 어느 날 계획을 세워요. 얘네 3번을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야, 니네 번 갖다 바치고 그냥 은퇴해라. 해서 슬슬 없애려고 했더니 오삼계가 눈치가 빨라. 저 어린 놈이 나는 60인데 20살 먹은 놈이 내가 지네 청나라 세워줬는데 뺏을라 그래? 하면서 갑자기 오삼계랑 상지신 경천중이 야, 강희제 청나라 죽여버린 다음에 우리가 다 나눠 먹자. 해서 여러분 1870 헷갈리네. 1673년에서 1681년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 몇 번이? 3번이 강희제 없애버리겠다. 청나라 없애버리겠다. 일종의 반란이죠. 이거를 3번에 난이 벌어지는데 이거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죠. 저거 전개과정 쭉까지 가서 무슨 패까지 가야 돼? 심패까지 가야지 한 문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만 딱 하면은 2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맞고 오늘 배운 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많아. 그죠? 고생했어. 응.